14세기 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여러 공국들 사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데 당시 전투 시에는 주로 전문적인 용병대가 활약했습니다. 그중 베네치아 공국과 밀라노 공국의 전쟁에서 활약한 가장 용맹하기로 이름난 이가 까르마놀리아였습니다. 그는 밀라노에 고용되어 군대 통수권을 쥐고 베네치아를 침공했습니다. 밀라노 공작은 그를 무척 아꼈지만 일견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나중에 일개 도시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그는 적국 베네치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그곳의 총사령관으로 변신하여 이번에는 반대로 밀라노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끌고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전쟁을 질질 끕니다. 그러는 동안 다시 밀라노로부터 그가 베네치아를 버린다면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까르마놀리아는 두 곳의 운명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원하는 베네치아는 작전 논의를 핑계로 그를 소환한 후 체포해 반역 혐의로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보수에 저울질하던 용맹한 용병의 최후였습니다. 보수를 받고 전투에 참여하는 용병은 고대로부터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인류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는 물론 로마 제국 본토를 쳐들어갔던 하니발 군대도 외부 용병들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상비군을 고집했던 로마조차 숙련된 용병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용병들이 서로 짜고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척하면서 보수만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수를 목적으로 싸우는 용병들에게는 충성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해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용병을 쓰는 건 최악이고 동맹군은 악이며 오직 자국군만이 최선이라면서 용병대장이 유능하면 왕의 지위가 위태롭고 무능하면 왕의 돈이 아까운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 최정상급은 네팔의 구루카족 용병들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체력과 끈기를 단련시키고 맨몸으로 하는 전투에서만큼은 최고로 싱가포르 경찰부대에 고용된 그들입니다. 한국전쟁 때 영국군에 속한 구루카 용병 1개 대대가 중공군 1개 사단을 격파함으로써 중공군이 처음으로 패배하게 했으며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시 경호를 맡기도 하는 등 그 활약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온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이 군부와의 갈등으로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로 역진격했습니다. 살인용병으로 불리며 분쟁 지역에 푸틴 특수부대로 악명을 떨쳤던 용병그룹 수장이 푸틴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대통령 중재로 상황은 하루 만에 종료됐다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푸틴이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는지요? 아니면 그 반대일지도? 아무튼 바그너 그룹이란 이름은 이 용병그룹 공동 창업자가 숭배하는 작곡가 바그너를 따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반유대주의자였던 바그너는 작품에서 유대인을 사악하게 그렸습니다. 그런 바그너를 열렬히 숭배하고 좋아한 이가 히틀러입니다. 헌데 나치로 인해 참혹한 고통을 겪었던 러시아가 또다시 바그너 이름 아래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용병들의 반란 사태까지 맞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